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회사 이제 공지사항에 이제 오해 올라왔던 이 가남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이 캄넬리주맙의 FDA CMC 관련해서 완료 소식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자, 주가는 이제 시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6% 넘게 일단 강세를 보이면서 84,600원의 시간에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용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여기 이제 4시 넘어서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오늘 4시 5분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제목은 HLB 가남신약 FDA CMC 완료 소식이죠. 제가 이제 1월 달에 CMC 관련되는 뉴스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 3월 달이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 일정이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흐름이고, 그 재료는 C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MC 실사와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가남신약 허가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관문, 그러니까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관문이죠. HLB나 뭐 엘레바 테라피틱스나 항서제약이 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이제 FDA가 뭐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맙의 제조 설비 이 공정에 관련되는 CMC 실사, 이 CMC 실사가 언제 진행된지를 미리 사전에 알려고 하면 이 폼 482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비모 인스펙션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는 폼 482 관련되는 부분이 없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끝났을 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리보세라닙 그 CMC 실사는 이미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실사가 이미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번 실사의 교요는 이번 CMC 실사는 1월 초에 종료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FDA 검사관이 나와서 CMC를 하게 되면 2주 정도, 약 보름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초라고 하는 말 자체가 1월 1일부터 뭐 1월 10일까지를 보통 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월 1일인지 1월 10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12월 달에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 수, 12월 달부터 CMC 실사가 진행되었고, 그 부분들이 이 1월 초에 종료되었다라고 하면, 종료되는 시점이 1월 초라고 하면, 뭐 NAI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종료하는 시점에서 FDA 검사관과 그 항서제약의 경영진들이 만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NAI 같으면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바로 이제 알 수 있으면 1월 초에 바로 이제 기사가 항서제약적으로 나오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1월 초에 종료가 되었는데 이제 한 중순 정도에 나왔다는 말 자체는 NAI가 아니라 뭐 VAI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정을 보면. 그래서 이번 실사는 지난번 실사 때 지적받은 상황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MC를 할 때 지적받았던 작년 이제 그 5월달에 CRA에 나왔을 때 10개 정도 지적받았는데 이것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CMC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삼았던 거는 처음부터 바로 봅니다. 확인을 하고 그 체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체크는 당연히 하고 처음부터 이제 CMC가 제대로,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은
이 공정을 개발해서 하더라도 할 때마다 이 성분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일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고 하기 때문에 케미칼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도 새로 돌려야 되고 데이터도 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서제약이 5월달부터 전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7월달에 부사장도 새로 영입하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국내 언론들이 FDA 규정에 가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안 보고 기사를 막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실사를 했을 때 결과는 뭐냐? 경미한 세 개의 지적 사항이다. 그러니까 CMC가 이제 끝나게 되면 세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NAI는 아무런 이제 조치할 것이 없다. 이럴 때 이제 NAI고 VAI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OAI 같으면 공식적으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미하다는 말은 OAI로 되지 않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도큐멘터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을 주면 개선을 바로 해서 승인을 받는데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적사항인데 작년에는 10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끝나고 새롭게 이제 한 3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CRL이 나왔을 때 CMC 쪽에서 이렇게 지적받을 때 특히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으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받아요. 이게 평균적이고 10개가 넘으면 많이 받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3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받았던 지적사항의 어떤 숫자로 보게 되면 평균보다는 작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개라고 하는 게 경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VIA가 나왔을 때의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다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경미하다는 워딩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서류가 일정 시점 되면 이제 폼 483이 공개가 일정 시간 지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항서제약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VAI 쪽이 나오면 언제든지 시간을 두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하다기보다는 평균적으로보다는 나은 어떤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세 번째 3번을 보면 실사 결과에 대한 판단. 3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이건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10개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10개가 나왔던 부분을 처리를 했다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새로 이제 3개를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이 또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통 이제 뭐 보름이라든지 요 정도 기간에 리스판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액팅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실사가 종료된 시점, 그러니까 종료된 시점이 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일지 1월 10일일지 모르는데 종료일을 안다면 1월 1일에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EIR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VAI 관련되는 부분에 처리했으면 이렇게 등급이 뜨면서 이제 적합으로 뜨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이니까 1월 1일 기준이면 1월 말, 그 다음에 10일 기준이면 2월 뭐 초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일정에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서제약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CMC 팀과 그러니까 레귤레이터 팀은 이제 규정 관련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이제 폼 483에서 했는지 알거든요. 상호간에는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신약 성인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VAI 쪽에 들어가는 3가지 지적사항은 보통은 그냥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승인에 이제 원천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정도의 어떤 부분을 받은 거죠. 근데 처리는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서 말끔하게 이제 EIR 보고서에서 VII가 떠서 하면 이제 CMC 이슈가 그때 비로소 종료가 된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을 향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항서제약이 뭔가를 보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DA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 판단은 FDA가 한다는 말은 이 경미한 사항들을 항서제약이 처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서 해라고 서류를 보내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FDA가 뭐라고 이제 하는지가 이제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EIR 보고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령 자체를 3월 이전에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항서제약이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FDA가 VAI로 하면은 끝나는 거고, 다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뭐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CMC 실사 때와 마찬가지로 CMC 관련 내용은 항서제약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며, 근데 사실 이제 폼 483이 작년에도 뒤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게 업무사항이 아니니까 말은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폼 483에 무엇이 지적받았는지 작년같이 뭐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항서와 비밀 유지 계약, 요것도 이제 뭐 NDA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 승인할 때 이제 내는 게 아니라 비밀 유지 조항이 보통 뭐 NDA로 해가지고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 그래서 3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를 안 한다라고 지금 양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유추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FDA 규정, 그러니까 폼 483에 지적받았던 3가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FDA 규정이 있다니까요. 요 부분이 15영업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죠. 이달 말까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 완료한 내용을 FDA에다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제출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회사가 공지한 거는 정말 이제 좀 정상적으로 지금 공지를 한 게, 작년에는 이렇게 공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플로우를 일반인들도 좀 쉽게 했을 건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FDA가 최종적인 판단한다는 말은 승인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요. CMC 관련해서 등급을 NAI는 아니니까 지금 VAI로 하면은 요거까지는 적합이란 말이에요. 요게 끝나야 CMC 이슈가 종료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 허가 판단의 마지막 이제 결정에서 이제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이제 ODAC 관련되는 부분은 클래스 2에서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의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은 FDA가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게 EIR이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빠르게 이제 수령을 해서 등급을 받아내어야 허가까지 가는데 이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 사항을 보면, 비모 실사에 의해서 CMC 실사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되었다. 모든 걸 다시 점검한 이번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워딩에 경미하다 이러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VAI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처리의 결과를 FDA로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이런 걸 접하시는 분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별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VAI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이 안 떴기 때문에 5월달에 허가가 안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충분히 빠르게 개선 가능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의 결과를 반드시 3월달 이전에 확인하고 최종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설명이 이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사들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올라왔는데 좀 뭐 하나만 좀 살펴보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간암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란 병용요법 관련해서 CMC 실사의 3가지 경미한 지적 사항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 서류 이걸 준비하고 이걸 15일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제출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까지는 이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제출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달 말이라든지 2월 10일 전까지 EIR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합 V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합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마무리 내는지를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회사 공지사항하고 거의 뭐 동일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서 완료되었다. 그리고 허가심사 때 통보받은 보안사항을 포함해서 요거는 FDA 규정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적받은 것만 한다라고 이제 국내 언론들은 자꾸만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점부터 재점검한다. 이거는 캄넬리주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이렇게 지적받았던 사항에서 CMC 재심사가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포두파 결정기일이 3월 20일이잖아요. 3월 20일까지 이전에 이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ODAC 관련되는 부분이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유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2개 약물의 병용요법인 만큼 FDA가 이번 CMC 실세에서도 원점에서 검토하는 수준으로 모든 사항이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표현도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죠. FDA 허가되지 않은 이제 2개 약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재심사하면 그냥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팩트하고 다르다. 이 부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CMC 허들을 넘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어떤 숫자가 나왔고 3개 정도가 나왔고 이제 빠른 시점에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률은 이제 좀 더 높아졌다. 근데 마지막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또 1월 말, 2월 달 초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한 거죠.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거야 그냥 NAI가 뜨면 제일 깔끔한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뭐 작년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서제약의 주가도 한 3%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3% 움직여. 그동안에 계속 이제 홍콩 IPO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부진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756주.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는 10일 기준으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이죠. 250만 주. 예,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상한 정도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